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임시정부가 무려 27년 동안 유지됐다는 사실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남의 나라 땅에서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유지됐던 임시정부, 그 흔적이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이 물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4,000km에 이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간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본 분입니다. 임정로도 4,000km의 저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4,000km, 이 말이 4,000km지 서울, 부산을 우리가 흔히 500km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4,000km를 내 발로 한번 밟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100년이잖아요. 예, 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100주년이라 청년으로서 뭔가 청년 기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예. 언제 얼마 동안 다녀오신 거죠? 실질적으로 책을 위해서 간 거는 후배들과 함께 작년 여름에 20박 21일 동안 갔지만 그 전에 이제 답사하고 그 후에 또 이제 보충하려고 한 2달 반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2달 반 정도? 네. 저도 이거 과거에 한번 머릿속에 기획만 했던 건데 못했는데 대단하시네,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따라가 보니까는 당시에 그 흔적들, 기록들이 많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책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면은 임시정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임시정부에 있는 위치들이 대부분 그 도심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중요한 대사관들이 다 도심지 서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입장 바꿔서 당시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주요 청사들은 다 도심지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복원은 다 됐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큰 주요 도시들은 복원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임시정부의 흔적들은 그래도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열단이라든지 조선의 이용대와 관련된 흔적들은 애석하게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조금 네. 안타깝네요. 자,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100주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김신부로 길, 아까 여기도 아마 가보셨을 텐데. 예. 책에 제일 앞에 나오던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헌법이 임시헌법이 만들어진 곳인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금이로라 불리는 곳인데 예. 남북으로 한 4km 정도 길게 뻗은 곳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예.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편의석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 1919년 4월 10일 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지금의 역사 시작됐다고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건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어떤 곳이에요? 12번째 청사입니다. 상하이에서만 12번이 청사가 옮겼는데 1926년부터 32년 4월까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을 때까지 사용했던 마지막 청사입니다. 예. 그곳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의 청사로 기억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못 가보신 우리 국민들,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조금 많이 볼만합니까? 예, 그럼요. 네. 아무래도 이제 6년 이상 실제로 운영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 잘 보존이 돼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위치가 참 편합니다. 내려가지고 신천 지역이라는 곳에서 6번 출구에서 내려서 불과 200m만 가다 보면은 좌측에 딱 위치한 곳에 있어서 가기 쉽습니다. 교통도 좋고. 네, 교통도 예. 좋고요. 들어갈 때 입장료 같은 거 내나요? 예, 내야 됩니다. 3,4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거 가면 그런 거 있나요?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방이라든가 백범이 귀가했던 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예, 다 남아 있습니다. 좋네요. 예. 네. 상하이 가서 그럼 임시정부 청사 보고 그 다음은 어디를 들리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만국공묘라는 곳입니다. 만국공묘. 예. 예. 말 그대로 여러 나라의 요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숭칭밍 능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예. 순원 선생의 이제 부인을 모시는 곳인데 이곳 안쪽에 예관 신규식 선생과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들의 묘가 또 거기에 있네요. 네네. 예. 물론 93년에 예관 선생을 비롯해서 애국지사들을 현충원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예. 70년 동안 잠들어 계셨던 선생들의 묘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관 선생 좀 소개해 주죠. 예관 선생,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입니다. 예. 예관, 흘겨보다는 뜻의 그 호를 가지신 분인데 왜 흘겨봤냐? 독약을 2번 마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겼을 1905년에 한 번 독약을 마셨고 9.4일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갔는데 1910년에 이제 경술국 지휘에 다시 한 번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망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초반에 망명을 했고 이후에 이 카이저 수염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서 어허.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지내면서 상하이에서 애국지사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던 분이 바로 예관 신규식 선생입니다. 카이저 수염이라는 게 이제 콧수염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멋있는 수염이죠. 그렇죠. 멋있는 예. 수염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수염을 갖기가 쉽지 어렵죠. 않죠. 예. 자, 아까 우리 저 상하이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킬 때까지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구 선생이나 뭐 윤봉길 의사의 흔적은 어때요? 남아 있어요? 윤희사의 흔적이 훈커공원에 잘 전시가 그래도 돼 있는데 제가 책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흔히들 역사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윤희사와 김구 선생이 마지막 날 예. 서로 밥을 먹으면서 시계를 교환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회중 시계를 예. 원창리 13호라 불리는 곳인데 남아 있습니다. 그 식당에 남아 있습니까? 그 집입니다. 집입니까? 네, 집이 2층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나요 혹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관 신규식 선생 집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관광객들도 좀 가십니까 그러면? 표지석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는 좀 안타깝네요. 네. 근데 다만 워낙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도 작년에 한 3-4차를 가서 그 관리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 우리나라의 위대한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의거를 일으키기 전 모였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고 얼마나 백범 선생이 그 자기의 백범일지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를 하고 그 뒤에 4시간 뒤에 실제로 의거가 일어나고 예. 그 윤봉길 의사는 시계를 건네면서 선생님 제게는 1시간밖에 남아있지 예.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1시간이 왜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냐? 그 집에서부터 훈코공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전날에 맞아요. 사전 답사를 해서. 그래서 내 시계는 새 시계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김구 선생 시계랑 바꿉시다 이렇게 된 건데. 네네네. 홍코공원하고도 그럼 바로 가깝겠네요. 거기서. 아닙니다. 1시간 거리입니다. 뭐 그 도보로 자동차로. 자동차로. 네. 네. 아, 그좀 뭐. 당시에 1시간 거리고 지금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한 35분 정도면 갈 수 그래서 있습니다. 홍코공원도 한번 들리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홍코공원은 상하이 내에서도 중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흐름을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윤희사의 의거지까지 있어서 더 예. 좋습니다. 홍코공원 가면 우리 매원 선생이 던진 뭐 폭탄 장소라든가 이런 것 혹시 동상이라든가 있나요? 매원 기념관이 있는데. 아,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의거지가 비석이 잘못돼 있습니다. 실제로 매원 기념관 입구에 의거지 표식을 해놨는데 그 위치는 아니고 예. 그 장소가 일단은 거기가 될 수가 없고 그 루신동상 앞에 거대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2만 명의 일본 군경과 시민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의거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일제 폭압이 더 심해졌고 또 자금 사정도 좋지 않고 네. 동지들도 막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 내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네. 나라 없는 소름을 톡톡히 겪었는데 어디를 돌아다닌 거죠? 그 정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윤희사 의거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자싱으로 피신을 했고 주푸청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32년 5월부터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항저우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죠. 45년 해방까지. 예. 그러면 항저우 청사도 당연히 가보셨겠네요. 네네. 항저우 청사도 보존은 제대로 돼 있죠. 예, 잘 돼 있습니다. 항저우 청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관리하는 국가 관리 시설로 아하. 우리나라 임시정부와 관련된 유적지 중에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잘 돼 있고 재미있는 점이 뭐냐? 보통 우리가 임시정부 관련된 유적지들을 갔을 때 김구 선생의 보통 초성화나 흉상이 1층에 예. 있지 않습니까? 항저우 청사는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예.
김철 선생, 송병조 선생, 그리고 차리석 선생. 이 의미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김구가 물론 중심이 돼서 백범 선생이 중심이 돼서 했지만 그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중국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터가 남아 있고 또 복원 공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과거의 동지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요. 저는 츤데레 같았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참 무뚝뚝하고 잘 안 대해주는데 막상 마음을 터놓고 딱 보는 순간 거기서 우리도 관리를 안 하는 그 유적지들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 특히 자신 김구 선생 피난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7명밖에 오질 않았어요. 예. 정말 이대로 보면 없애질 게 정말 눈앞에 뻔한데도 잘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중국인들도 그 많던 중국인들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다들 가슴 뭉클해하고 또 그렇죠. 대견하고 그렇죠. 했으니까 말이죠. 자, 난징에서는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난징에서는 참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세 군데만 꼽자면 일단은 김구 선생이 윤희사 의거 후에 장제스 총통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중앙반점, 그리고 김원봉 장군이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던 천영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심 할머니가 위안소 생활을 했던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난징에는 위안소 유적진열관이라고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 잘 돼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일 위안부 협의안을 발표를 했을 때 앞서서 12월 1일 날 중국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그 난징 최중심부에 위안소를 복원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가슴 뭉클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1층에 들어간 순간 거대한 벽에 70명의 그 위안소 출신의 그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 반이 우리나라 소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중국은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두 번째 19번 방이 평안도 출신의 박영심 할머니가 생활했던 그곳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어요. 이 점은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마포에 기념관이 그럼요. 있긴 합니다만은. 예. 다만 이거를 지금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당시에 그 원형 그대로 잊지 말자고 하는 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가서 봤을 때 그 내부 촬영이 금지가 돼 있어요. 예. 그만큼 그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중앙반점 난징에 네. 김구 선생과 장제스의 회담이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장제스가 여러모로 우리를 많이, 그럼요. 특히 임시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금전적으로 너무 그렇죠. 많은 도움을 줬고 그렇죠. 그런 곳인데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도 숙소로 난징 최중심부에서 가장 좋은 숙소로 평가받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리지샹 위안소에서 걸어서 200m입니다. 아, 지금 여기 그대로 그냥 호텔로 변한 유지되고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여기 묵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묵으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묵고 그리고 나서 리지샹 위안소도 바로 갈 수 있고요. 예. 좀 책을 보니까 지금 조식 포함해서 7만 원, 9만 원 한다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근데 유의할 점은 제가 거기를 못 머물렀는데 예.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 잘못 예약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영어로 센터 호텔입니다. 센터 호텔. 근데 또 다른 바로 옆에 1km 옆에 센트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로 예매할 경우는 헷갈릴 수가 착각할 있습니다.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난징 외곽의 천영사 사찰입니까 이곳은? 예, 도교 사원입니다. 1932년에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의열단 열사들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우리나라 이제 말 그대로 애국지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난징 외곽에 훈련소를 만들었고 3기가 훈련을 받았던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예. 바로 천영사입니다. 지금 김 기자 뭐 임종로도 4,000km 말고 김원봉 선생의 발자취를 또 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출발해요? 예, 한 또 3주간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의열단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산로드라는 제목으로 또 김원봉 장군의 좀 흔적을 청년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좀 가서 직접 걸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상당히 않습니다. 먼 거리일 텐데? 예, 그래서 뭐 지린성을 시작으로 해서 길림성을 시작으로 해서 예. 베이징 갔다가 한커우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임시정부에 집중해서 4,000km를 썼지만 실제로 간 거리는 한 7,000km 이상입니다. 예. 조선의용대의 흔적을 9.1인이라 뭐 여러 곳들을 또 직접
다녔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약산 선생에 대한 다큐를 한번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선발대만 파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선발대가 또 굉장히 많은 길을 걸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사전 답사하고 만들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들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마 저희 선발대가 갔던 그 길을 이번에 그렇죠. 가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좋은 기록 많이 좀 네. 만들어서 오시기를 진심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많은 곳을 소개를 못 하는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책에서는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찌 보면은 임정로드 4,000km를 쓸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아까 그 서두에 나왔던 그 멘트잖아요. 그 백범의 계단에 서서 이 계단에 서서 나도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광복을 맞은 충칭 연화정사의 백범의 계단이거든요. 2017년 12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945년 11월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 내각 요인들이 마지막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 계단에 서면은 좋은 옷을 입고 그 계단에 서면 뭉클합니다. 헛헛함도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곳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전에 저는 임종로도 먼저 갔다 오면은 이거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깊은 고마움과 헛헛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근데 아까 좋은 옷 입고 사진 찍어 보냈는데 왜 좋은 옷 입고 왜냐하면은 그 귀한 장소에 그냥 막 가서 찍는 것보다 좋은 옷 입고 가서 찍으면은 되게 오래도록 기억이 남거든요. 저도 실제로 20박 21일 동안 작년에 다니면서 진공포장한 마이를 그 마지막 날 풀었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 진공포장해서 갔어요, 자켓을? 네. 아까 김원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열단 단원들이 의거 전에 항상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좋은 옷 입고 찍으라는 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여행책으로 지금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찍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욕구가 전 충족되리라고 보거든요. 너 당신도 가봐라 추천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 장소인 연화정사 백범의 계단은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김 기자 얘기한 산티아고 순례길도 좋지만 임정 로드부터 먼저 가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저는 이런 국민운동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올해 여름을 기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이 책을 들고 많이들 떠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요? 네. 이런 관광상품 한번 개발해봐요. 임정로드 4,000km.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얼마 동안 다녀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간 거리는 작년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후배들과 간 거리는 20박 21일이지만 빠르게 가면은 요즘에는 한 7박 8일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고속철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 7박 8일로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는 꽤 오랜 시간 돌아다닌 것 같은데. 네, 전 좀 농밀하게 보고 싶었어요. 예. 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헛헛하고 아쉬웠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그려집니까? 옛날 우리 그려집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실제로 그 신규식 선생이 살았던 100년 전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려지고 돌아오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 현충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현충원에 가면 아시겠지만 친일파의 무덤과 제2장군 묘역과 애국지사의 묘역이 서로 100m 거리로 위아래로 있어요. 예. 신규식 선생과 박은식 선생을 93년도에 중국에서부터 모셔왔는데 예. 그 옆에 친일파 출신들이 잠들어 있는 걸 알면은 예.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길 걸으면서 다양한 감정이 들고 또 책으로 엮어내고 책은 많이 팔리진 않았죠.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그리고 좀 가볍게 만들었잖아요. 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요. 읽기 쉽게 만드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읽고 또 한 번씩 자취를 한번 발라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임정로드 4,000km의 저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함께 했고요. 김종훈 기자 곧 약산 선생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또 뭔가 성과물로 나오면 다시 우리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가주세요. 제가 걸으면서 많이 생각한 게 걷지 않는 길은 사라지고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는 생각인데 많이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임정 로드 4,000km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10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S였습니다.